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웰컴 투 옴니얼러지 스쿨. 전번 시간에 이어서 제1장 우주생체론 1절 존재의 실상, 제2호 존재의 에너지적 특성, 즉 기신, 에너제틱 바디, 제7항부터 강독하겠습니다. 에너지의 종류와 규모. 사실은 이 내용은 에너지의 종류와 작용 그리고 규모를 함께 다루고 있죠. 최근에 와서 동양적인 기사상이다 또 기공이다 해서 뭔가 에너지와는 별도로 기가 서틀 에너지죠. 신비한 존재인 양 생각하고 또 레이저다 원적외선이다 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에너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사실 여러 가지 에너지의 형태는 근원적으로 모두 다 같은 기자, 즉 에너제틱 파티클이지만 주변 정보에 따라서 변형되는 변태 현상일 뿐이다. 원래 에너지는 주변 정보, 여건에 따라서 무한한 가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자체가 여러 종류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가 쉽다. 그러나 무한히 많은 에너지의 형태는 어디까지나 주변 지신, 에너제틱 바디의 정보에 의해서 변형된 기자의 현상이며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주변의 정보에 따라서 계속 변화해 가면서 우주의 진화를 추진하는 힘인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에너지 자체가 정보와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실존하기 때문에 에너지와 정보를 같은 것으로 혼동하고 있는데 그것은 큰 착각이다. 그러나 총전학에서는 기자와 에너제틱 파티클 그리고 지자 인포메틱 파티클은 완전히 별개의 존재이나 기자는 에너제틱 파티클은 지자로 이루어진 인포메틱 파티클로 이루어진 지신 인포메틱 바디, 다시 말하면 정보의 틀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정보를 지니고 있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어떤 정보를 지니고 있는 에너지도 또 다른 정보의 작용을 받게 되면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신되는 것이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태양의 열 에너지는 태양의 마음에 따라서, 즉 태양의 마음이란 인포메틱 바디를 말하죠. 현재 지구에 도달하는 여러 종류의 파장대가 다른 햇빛으로 방사되며 이 햇빛은 지구에 정보와 에너지를 함께 전달한다. 이와 같은 햇빛은 도달하는 지각의 각 정보에 따라서 다시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로 변신하게 되는데 그중 식물의 엽록소에 흡수된 햇빛을 추적해 보면 우선 엽록소는 햇빛 중에서도 황적색 파장대의 햇빛을 주로 흡수하여 포도당 C6H12O6의 결합 에너지로 변신시킨다. 그렇게 해서 포도당이나 전분의 결합 에너지로 함입된 햇빛 에너지는 또 그가 접하는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에너지 형태로 변신하게 되는데 여기서 동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관해서 살펴보면 동물체 내에서는 열 대사에 의해 ATP의 고열량 결합의 결합 에너지 형태로 변신하였다가 동물체의 복잡한 생리작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에너지 형태로 변신하게 됩니다. 동물체 내의 생리작용은 무한히 복잡한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그 모든 형태의 에너지는 열량소의 결합 에너지로부터 변신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의 음성을 생각해 보면 음성의 음파도 하나의 에너지와 정보가 성대를 진동시켜 만든 정보와 에너지의 한 결합 형태로 사람의 마음과 세포적 특성에 따라서 특정한 음파를 만들어 발성하게 되면 이 음파를 접하는 주변의 모든 존재는 반응을 하게 되며 그 반응은 모든 존재의 지신, 인포메틱 바디죠. 따라서 다르게 모든 존재의 인포메틱 바디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이 나타나면서 에너지가 변하는 형태도 다르고 반응의 결과도 다른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서 에너지는 계속 접하는 여건, 즉 정보에 따라서 계속 변신을 계속하면서 무한의 시간으로 진행하는 것이 이 우주 안의 에너지의 운명이며 역할이다. 이런 에너지의 특성을 잘 알고 이 에너지를
잘 활용한다면 어떠한 현상도 출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오랜 기공 수련 끝에 초능력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능력은 바로 주변의 에너지와 체내의 에너지를 시술자의 마음에 따라 목적하는 형태의 에너지로 만들어 목적하는 방향으로 강렬하게 작용시키는 운기술에 불과한 것이다. 운기술은 Technique of Manipulating Energy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초능력의 성공적인 달성은 기본 체력, 즉 에너지 수준과 달성하고자 하는 초능력의 정밀한 기전의 이해, 또 오랜 수련에 의한 의식의 정확한 명령과 작용하는 근육의 적응과 단련이 관건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또 원하는 현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체를 활용하는 것은 원시적인 방법이며 현대의 산업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장치를 만들어 에너지의 변형을 꾀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장치를 연쇄적으로 또 복합적으로 작용시키면 어떠한 현상도 출현시킬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활용하는 모든 전동 및 동력의 장치들은 바로 에너지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시켜 우리가 원하는 작용을 하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우리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모든 가전기구 및 산업기계 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인간이 달과 화성에 착륙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에너지 전환장치, 즉 정보장치에 의한 에너지 형태의 전환 및 작용에 의한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에너지의 변형 현상을 에너지 정보 결합의 법칙이라 하며 이를 식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E는 에너지, 즉 에너제틱 파티클, 그리고 A, B, C, D를 정보의 틀, 다시 말해서 Informatic Body 또는 정보를 내포하는 장치라고 본다면 E 곱하기 A는 AE가 되겠고 AE 곱하기 B는 BE가 되겠고 BE 곱하기 C는 CE가 됩니다. 그리고 CE 곱하기 D는 DE가 됩니다. 이렇게 계속 정보의 틀에 따라서 에너지는 변환되는 것이죠. 아마도 독자 여러분은 우주 안에서 작용하는 그 무한한 종류의 에너지가 어떻게 해서 생기고 또 어떻게 작용하는 것인지 확실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론 에너지의 규모에 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에너지의 종류에 관해서 많은 신경을 써왔지만 사실은 같은 종류의 에너지도 그 규모에 따라서 작용도 다르고 계측이 가능한 범위와 계측이 불가능한 범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강한 에너지를 생물에 작용시키면 생리작용의 활성이 과도하게 촉진되어 치사에까지 이르게 되지만 적절한 강도의 에너지를 작용시키면 생리작용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에너지를 완전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강도를 잘 알지 못하면 적절히 활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에너지의 규모, 즉 강도를 필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데 첫째로 강력 에너지로 우리가 오감으로 쉽게 느낄 수 있고 일반적인 계기로 계측이 가능한 정도로 강한 에너지를 말한다. 둘째로는 미력 에너지인데 이는 우리의 오감으로 쉽게 느낄 수 없고 계기로도 쉽게 계측이 힘든 정도의 약한 에너지를 말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계기의 개발이 발달되어 미력 에너지의 계측도 많이 가능하게 되었다. 강력 에너지에 관해서는 그동안 현대과학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왔으므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겠으나 미력 에너지에 관해서는 아직 자세히 연구되거나 활용하지를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장에서는 주로 미력 에너지, 그러니까 서틀 에너지죠, 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우주는 다차원적 일체라고 했는데 그 말은 모든 존재의 규모가 여러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 많은 차원의 존재들이 생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각 존재의 규모에 따라서 알맞은 규모의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정확히 말한다면 에너지도 다차원적 일체의 특성과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쉽게 말한다면 지구가 움직이는 데 필요한 규모의 에너지 차원이 있고 또 생물 개체가 움직이는 데 필요한 규모의 에너지 차원이 있으며 또 세포 차원에서 움직이는 에너지의 강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강독자의 말이지만 원자의 차원에서 움직이는 에너지의 강도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오감으로 쉽게 느끼고 계기로 쉽게 계측이 가능한 에너지의 존재는 인정하고 여러 가지로 잘 활용해 왔으나 계기로 측정이 불가능한 약한 에너지는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활용도 못할 뿐 아니라 많은 논쟁을 계속해 왔는데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 우주 속의 모든 존재는 생명활동을 하고 있으며 생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원자의 차원, 세포의 차원, 생물의 차원, 지구의 차원, 태양계의 차원, 은하계의 차원 및 우주의 차원에서 같은 종류의 에너지를 가지고 같은 생명활동을 하지만 단지 다른 것은 에너지의 규모, 강도만이 다른 것이다. 그래서 지구가 생명활동을 위해서는 중력, 강력, 양력 및 자력이 필요하다면 세포도 생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중력, 강력, 양력 및 자력이 똑같이 필요하나 단지 그 에너지의 규모, 강도만이 미약할 뿐입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은 생체 에너지는 기존의 강력 에너지와는 별개의 신비스러운 동양적인 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에너지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어리석은 발상인 것이며 생명활동을 활발하게 영위하고 있는 인체의 건강을 다루는 현대의학이 생체 에너지도 잘 모르고 건강을 다룬다는 자체가 얼마나 현대의학의 수준이 낮은가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기구를 수리하는데 전기의 흐름을 모르고는 고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병을 고치는데 인체 내의 에너지 시스템과 흐름을 모르고는 고칠 수 없는 병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다. 좌우간 우주 만물은 생명체이고 생명활동은 지신의 즉 인포메틱 바디의 정보에 따른 에너지의 역사이므로 이 에너지의 순환과 특성 또 그들의 작용을 잘 모르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잘 알 수 없었던 미력 에너지, 서틀 에너지 차원의 에너지 작용 특성 및 우주 현상을 면밀히 연구해서 활용하게 되면 아마도 상상을 초월하는 초기술 문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쉬운 예로 필자는 간단한 에너지 기구를 가지고 인체 에너지를 조정하면 불치의 많은 질병을 단시간에 기적같이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요술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며 생명활동은 에너지의 역사이므로 에너지의 흐름만 정상적으로 조절해주면 모든 병이 쉽게 떠나는 것은 아주 보편타당한 자연현상인 것이다. 8항 에너지의 양극화 현상. 에너지의 양극화 현상은 물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에너지는 접촉되는 정보체계에 따라서 천태만상의 에너지 형태로 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변화보다도 우리가 항상 목격하는 현상으로는 에너지가 양성과 음성으로 양극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에너지의 양극화 현상은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심오한 진리를 품고 있는 자연현상으로 우주 만물의 생명활동의 기본 원리가 되므로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에너지의 기본 존재가 기자, 에너제틱 파티클은 모두 음성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에너지가 양성과 음성으로 극화 현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자 이상, 에너제틱 파티클 이상의 물질 단위로 차원을 달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양성의 특성을 갖는 최초의 존재는 원자이다. 원자 핵은 중성자와 에너지가 공존함으로써 양성을 띨 수 있는 것이지 에너지만으로는 절대로 양성을 나타낼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우주 만물의 성은 물질계의 최소 단위인 원자의 차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물질은 어떤 단위로든 중성, 양성 및 음성의 특성을 지닐 수 있다. 그러나 기자나 지자는 에너제틱 파티클이나 인포메틱 파티클은 절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에너지의 양극화 현상은 에너지 자체가 양극화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양극화되어, 이게 중요하죠. 물질이 양극화되어 성증을 나타낸다. 물질이 양극화되어 성증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에너지는 힘만 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성증이 나타나는 원인은 어디까지나 물질의 특성이 있는 것이지 에너지계의 기자의 차원, 에너제틱 파티클이나 지자, 인포메틱 파티클에서 유래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사람의 섹슈얼,
성은 수정란, 그것도 정자의 염색체 수에 유래되는 것이며 수정란에 재화신되는 지신, 여기서 재화신은 reincarnation, 지신은 informatic body. 지신은 성별에 하등 영향을 주지 못한다. 또 여성이나 남성이나 사용하는 에너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이지만 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성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에너지의 양극화 현상은 어디까지나 원자 차원 이상의 물질의 차원으로부터 유래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물질계의 모든 현상은 정보계의 정보 내용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므로 궁극의 모든 자연현상은 정보계의 정보 내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에너지가 극화 현상이 나타나면 음성과 양성으로 성증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성증이 강하게 활성화되면 동성끼리는 서로 밀치고 이성끼리는 서로 당기는 특성이 생긴다. 이렇게 해서 양극화 현상이 정점에 달하게 되면 이성의 두 존재는 접촉에 의해서 에너지는 중화가 되며 이 반응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반응물이 생성된다. 이것이 바로 자연현상의 변화 원칙인 것이다. 이와 같은 자연의 변화 과정은 반드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며 시간은 또 시간 나름대로 리듬을 타고 흘러가는 것이므로 결국 자연현상은 리듬을 타고 가는 시간, 그리고 각 존재의 양극화 현상, 그리고 세 번째는 이성 간의 접촉에 의한 에너지의 중화 현상 및 반응물의 생성의 과정을 통해 계속 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반응 생성물은 단순히 안정된 결합 상태를 유지할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생성물이 탄생할 수도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례를 들어보면 자연의 모든 생물은 봄이 되어 계절이 양성으로 바뀌면 시간이 감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점차 활발하게 되며 식물체는 꽃이 피고 암술과 수술로 양극화 현상이 극에 달함으로써 수종이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며 동물도 암컷과 수컷이 성증이 활성화되고 교접함으로써 후대를 산출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반복하면서 모든 지신의 진화, informatic body의 진화를 진행시키는 것이 결국 자연현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 어떠한 자연현상도 시간적 리듬 현상과 물질적 양극화 현상 및 중화 현상에 따른 반응물의 생성에 해당되지 않는 현상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자연 법칙들을 잘 알지 못하면 자연현상을 올바르게 볼 수 없는 것이며 만일 이들 법칙들을 잘 알고 자연을 세밀하게 관찰하면 모든 현상을 아주 보편타당하게 볼 수 있는 해안, 지혜의 눈을 갖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총존학에서는 물질계의 변화 현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즉 자연현상의 변화는 리듬적 시간 곱하기 중성 존재는 존재의 양극화를 낳고 그리고 이성 간의 에너지 중화 반응은 생성물 즉 중성 존재를 낳게 되고 이 생성된 중성 존재는 공간적으로 확장됩니다. 이상의 물질계의 변화 법칙은 동양의 음양 오행설의 근본 원리이기도 하지만 현대 기초과학의 원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활용하기 바란다. 우선 이 원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과 자연현상이 현재 어떠한 극화 정도에 와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또 여기서 확실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활발한 양극화 현상은 중화를 위한 단시적인 현상이며 비상의 현상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중화 반응을 통해서 극화 현상이 활발하지 않는 중성, 즉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려는 것이 자연의 특성이다. 그렇게 해서 항상 자연은 부분적으로 극화 현상이 있어 큰 변화를 발생시키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양극을 조화시켜 큰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또 알아두어야 할 것은 극화 현상은 같은 차원에서 상대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차원이 다른 존재 간에도 극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높은 차원의 존재의 경우가 양성이며 낮은 차원의 존재가 음성의 극성을 나타낸다. 이상의 설명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원자의 핵이 양성을 띠며 음성의 전자를 적정수 거느리고 있음으로써 원자의 안정을 유지하는 현상.
태양은 양성을 띠고 지구는 음성을 띠어 상호 안정된 거리를 유지하며 자전과 공존을 하고 있는 현상. 지구는 양성을 띠고 다른 음성을 띠어 상호 공존하는 현상. 산과 알칼리의 반응에 의한 안정된 염의 생성 원리. 생물의 모든 생식 현상. 그리고 생물체 내의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상호 균형으로 모든 생리작용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현상. 동물체, 즉 양성과 먹이, 즉 음성의 상호작용으로 식욕과 만복을 느끼는 현상. 동물과 양성, 식물, 음성의 상호 공생으로 자연이 유지되는 현상. 이 외에도 분자 차원의 미세구조의 자연 속에도 같은 극화 현상과 이성 간의 반응에 의해서 모든 자연 현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이 에너지의 양극화 현상의 근원은 물론 대하지신의 The informatic body of larger cosmic self. 대하지신의 근본 정보인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각 존재에 있어서 실제적인 양극화 현상의 원동력은 그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양극과 자장에 의해서 촉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는 양극과 음극의 상대적인 두 극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이며 또 이 두 극 사이에는 미약한 자장이 형성되어 있음으로써 이 자장의 에너지와 정보가 그 영향권 내의 존재들의 양극화 현상을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구항, 무한한 에너지 자원. 마지막 항목이 되겠습니다. 인류가 여러 가지 과학기술을 개발해서 고도의 기계 문명을 누리고 있는데 이 모든 기계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 모든 국가에서는 에너지 자원 문제가 그 나라 경제의 주축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은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하나 그 중에는 많은 부분이 태양의 에너지가 광합성에 의해서 분자 결합 에너지로 축적된 물질 에너지, 주로 석유, 석탄, 에탄올 등이 이용되고 있으며 이 물질 에너지의 매장량은 한계가 있는 것이어서 얼마 안 가서 자원 고갈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또 다른 자원의 확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최근에는 핵 에너지 이용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이 핵 에너지는 조작 중 발생하는 핵징과 사고의 위험성이 크므로 한층 더 안정된 에너지 자원의 개발이 요망된다. 또한 에너지 자원의 요건으로서는 사용상에서 되도록 공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미 수력, 풍력, 조력, 태양열 등의 활용이 일부 이용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주된 에너지 자원은 못 되는 실정이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에너지의 기본 입자인 기자, 즉 에너제틱 파티클은 우주에 가득 충만해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기술만 있다면 에너지 문제는 기존 방법 외에도 획기적인 에너지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에너지는 정보 체계에 따라서 항상 변하는 것이므로 에너지 자원의 개발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새로운 에너지 자원의 개발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되고 있는 분야는 연구 자석을 이용한 무한 동력 장치, 우주 에너지의 집적 장치, 멀티 아크에 의한 고열 반응 장치, 상온 핵 융합, 원자 전환 기술, 진공으로부터의 에너지 집합 등 수많은 분야를 연구 중에 있으나 필자는 아직 이 분야에 큰 관심을 가져본 바가 없다. 그러나 우주 공간 속에는 무한한 에너지 자원이 있으며 또 에너지는 정보체계에 의해서 무한한 가변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새로운 에너지 자원의 개발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낙관적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최근 화제에 많이 오르고 있는 피라미드의 신비도 결국은 삼각의 정보가 주변 에너지를 집합, 순환시키는 현상이며 또 금속 산화물을 주제로 하는 바이오 세라믹스도 하나의 정보의 틀로서 가열하는 열 에너지를 일단 흡수하고 원적외선으로 전환하여 다시 방사함으로써 양질의 에너지를 장시간 활용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 등 에너지의 세계는 정보의 틀에 따라서 무한한 가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 연구를 집중한다면 여러 가지의 양질의 에너지 자원의 개발뿐 아니라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 방법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또 다른 예로 기공사가
키 메스타죠. 기공사가 나침판을 돌리고 숟가락을 휘고 또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마음, 정보의 틀로 목적에 맞는 에너지의 형태를 만들어 방사함으로써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동적 방법은 아직 원시적인 차원에 불과한 것이고 앞으로는 기계장치를 가지고 기공사의 역할을 훨씬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네, 여기까지가 존재의 실상 2호, 존재의 에너지적 특성, 즉 에너제틱 바디의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od be with you.